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셨어요. 개인 소득세로 내면 대부분 한 4억 정도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. 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었는데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 임자룡입니다. 공인회계사 서동현입니다. 벌써 12월이네요. 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해지겠죠? 아, 그러겠네요.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세금을 정리하는 게 개인만이 아닙니다. 기업들도 한창 법인세 시즌에 조만간 들어갑니다. 연말정산이 공제를 챙기는 작업이라면 기업은 법인세 구조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 통장에 남는 돈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. 자,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혹시 그 SK 하이닉스 올해 법인세 얼마 낸지 알고 계세요?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약 2조 7천억 정도고 2위인 기아가 9천억 정도였으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아, SK 하이닉스 진짜 대단하네요.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. 이 정도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.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지?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기본 구조부터 차근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외출이 많으면 엄청 세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매출이 커도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.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모두 제한 뒤 실제로 남은 순이익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누가 법인세를 내는지 조금 더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.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. 법인에는 주식회사, 유한회사처럼 흔히 알고 있는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.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직원도 없고 대표가 나 하나인데 그래도 법인세를 내야 되나요?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. 혼자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법인 대표님들은 개인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. 세법은 직원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. 사업 형태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법인의 이름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이걸 보고 결정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법인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?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순이익,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에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가 계산이 됩니다. 근데 요새 뉴스를 보시면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최근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1% 인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법인세가 2억까지는 9%, 2억이 초과되면 200억까지는 19%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정부 안을 보면 세율 구간이 1%씩 상향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세율 인상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기존에 순이익이 2억이다 할 때 9%를 지금은 곱하면 되니까 1,800만 원. 세율이 10%로 인상이 되면 2억 곱하기 10%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지금 2억일 때는 200만 원이었지만 만약에 50억일 때는 5천만 원, 100억일 때는 1억, 만약에 200억일 때는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세율이 1%밖에 안 오른 것 같지만 순이익이 커질수록 실제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아마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체감이 엄청 많이 되실 거예요. 현재 정부가 지금 9%, 10%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법률적으로 공표된 건 아니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법인세율이 개인 사업자들보다는 훨씬 세율이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요. 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셨어요. 개인 소득세로 내면 대부분 한 4억 정도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. 10억 정도면. 이분이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법인 사업주로 운영하셨다. 10억이면 2억을 초과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19%, 사실은 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서둘러서 11월 달에 법인으로 전환하신 사례가 있습니다. 내가 지금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생각이 드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드리자면 순이익이
적자가 난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익이 없으니 세금을 낼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.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서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손실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세금을 안 낸다와 신고를 안 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100% 필수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 오히려 손실이 난 해일수록 그 손실을 다음에 이후 이익에서 빼서 계산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 공제가 중요한데, 이걸 적용받으려면 손실이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결손금 이월 공제는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법인세는 대체 언제 낼까요? 대표님들이 법인세 내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. 그렇지만 1년에 법인세를 2번 낸다는 건 사실 모르고 계실 거예요. 2번이나 내야 되나요? 3번 안 내는 게 다행입니다. 1년에 2번 낸다. 자, 첫 번째, 정기신고 납부로 납부하게 되십니다. 법인은 1년 동안 매출과 비용을 정리를 해서 결산하게 되는데요. 결산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,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정기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또 한 번 국가에서는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를 대서요. 국가도 어쨌든 정부 예산을 짜고 중간에 이제 돈을 걷어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추가로 납부를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. 지금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중간 예납을 하지 않으시면요, 가산세가 붙어서 3월 달에 세금을 하실 때 세금을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. 3월에 세금이 한 번 몰리게 되면 사실 그때는 큰 부담이 돼서 사업 운영하실 때 자금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중간 예납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나는 전년도보다 번 게 훨씬 없다, 올해 실제로 크게 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신고를 하시면요, 중간 예납 세액이 없어도 되고, 만약에 적으면 적은 대로 내시면 되니까요. 꼭 기억하셔서 8월 말에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대표님들은 딱 한 가지가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요.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나요?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저희가 대표님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세를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